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은 영상을 찍지를 못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뭐 31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곧 여름일 것 같습니다. 봄은 지났고 썸네일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패시브 하우스가 요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패시브 하우스를 광고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시브 하우스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저희 주택백화점하고 시공을 하시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상식은 아시고 계시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법이라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패시브 하우스고 나름대로의 그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이상한 편법들을 동원해서 자칭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르는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이 있죠. 객체가 단열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열 관리율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0.15에서 0.1에서 0.1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의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 업체들은 사실 0.1 미만의 열 관리율의 벽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 전용 창호들, 뭐 일반적으로 독일 창호라고 얘기하죠. 레하우, 살라만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앤섬 패시브 그런 창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은 반드시 남향으로 시공을 해서 낮 동안 집이 열을 받아서 히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기본이죠. 이건 패시브 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이 마찬가지인데 기밀성. 그래서 열교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이 패시브 하우스 시공의 기본 원칙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벽체들 샘플들을 보시고 계시지만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목조 패널들입니다. 목조 패널들이고 단열재가 최소한 300mm 정도는 충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업체가 몇 군데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가장 첫 번째 시공법이 바로 이런 목조 패널이고, 두 번째 방법이 여기 보시는 SIP라고 얘기하죠. Structural Insulated Panel, 즉 주택의 구조가 될 수 있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패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 2x12 정도 써줘야지 구조용 단열 패널로도 패시브 하우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ICF라는 게 있습니다. Insulated Concrete Panel이라 그래서 스티로폼 EPS로 블록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중간에 타서 하는 것이고, 이 스티로폼의 두께가 보통 최소 3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로 주택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치고 밖에 외단열 아니면 외단열, 내단열까지 하는데, 이걸 갖다 사실 거꾸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단열을 미리 해놓고 스티로폼 블록으로 중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형식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시공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북미 쪽에서 많이 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택백화점에서 짓고 있는 펄라이트 블럭 35cm입니다. 펄라이트는 ALC하고는 다르게 펄라이트 자체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로 CLT, Cross Laminated Timber라고 얘기하죠. 교차 집성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주택 그
그 목조 패널을 수평 수직으로 교체해서 붙인 겁니다. 요즘 뭐 북미 쪽에서는 30층 이상 건물을 갖다가 CLT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LT 패널이 100mm가 들어가고 그 앞에 이제 구조목이 들어가서 단열재가 충진이 되고 열반사 단열재까지 들어가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CLT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이미 계약을 이뤘는데요. CLT는 기존의 목조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단점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완한 그런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를 묻혀서 불을 질러도 잘 타지도 않고 한 서너 시간 태워도 겉면만 이렇게 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화성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목조주택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3층 이상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내화성 문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강도 문제거든요. 근데 막 강도 문제야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쇠나 콘크리트보다 뭐 4배에서 9배 정도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한 게 뭐 다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30층, 40층짜리 건물을 CLT 그리고 글루람 사용해서 GLT로 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공법입니다. 그런데 벽체가 두꺼워지면은 결국에는 구조목이 두꺼워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목을 얇게 해서 벽체를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외단열을 하는 그런 편법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단열은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은 나는 뭐 1.5리터 집에 살고 있다, 1.5리터 패시브 하우스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많죠. 자, 강원도에서 1.5리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이나 용평이나 이런 가장 추운 곳에서 1년에 회배당 1.5리터 쓰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1년에 1.5리터 회배당 에너지 소비하는 그런 주택하고는 틀리겠죠. 그러면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제일 북쪽에서 영하 40도 내려가는 것은 과연 몇 리터 기준으로 패시브 하우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에너지 소비는 어차피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게 패시브 하우스의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독일 패시브 하우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조 패널, 구조용 단열 패널, 펄라이트 블럭, 그리고 ICF, Insulated Concrete Foams, 그리고 CLT 이런 벽체들로 주택을 지어야 하고 단열이 최소한 300mm 정도는 돼야지만이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하는 고단열 벽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량목 구조 얇은 그 벽에다가 열반사 단열재 앞에 올린다고 해서 외단열 친다고 해서 그게 패시브 하우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EBS 건축탐구집에 나온 강릉의 패시브 하우스부터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유럽에서 패널을 수입하면서 유럽의 패시브 하우스의 스탠다드는 이 정도구나.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는 유럽이 원조기 때문에 유럽 및 북미에서도 패시브 하우스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벽체로 주택을 시공하는 것을 갖다가 잘 저희들은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패시브 하우스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런 업체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건축 분야로 보면은 이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유럽의 저희들 주택백화점의 패시브하우스 거래 업체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뭐 경량목 구조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바보처럼 우직하죠. 하지만 원칙하고 상식을 늘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죠. 하지만 구조목 가격 아끼려고
벽체 두께 얇게 해서 외단열 한다거나 내단열 한다거나 이런 편법은 그네들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원칙하고 상식이 지켜지면은 제대로 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2x6 구조목에다가 외단열, 그것도 외단열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는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제대로 패시브 하우스 시공하는 업체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패시브 하우스 시공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